호남 출신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호남 연대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새누리당 취재 맡고 있는 정치부 신정훈 차장과 그 배경과 전망에 대해 들여다보겠습니다. 신 차장, 네. 오늘 보면 이정현 대표 얘기가 그냥 들리지가 않는데, 자, 호남과 연대할 수 있다. 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호남에서도 이제 뭐 주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정현 대표가 그런 발언을 한 배경은 그러니까 결국은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는 그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새누리당과 예.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이 대선에서 합치는 네. 그런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었다 이렇게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노에 대한 호남 지역의 반감을 활용해서 네. 영남과 호남의 어떤 이제 지역적 결합 이런 걸 해보겠다는 걸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반기문 대망론의 어떤 이 베이스를 둔 정치적 포석이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예. 잘 알려져 있다시피 새누리당 친박계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내년에 이제 대선 후보로 밀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호남 출신인 이정현 대표와 영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새누리당 그리고 충청 출신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예. 이렇게 삼각을 축으로 해서 네. 지금 나오는 그렇죠. 그래픽이죠. 예. 네. 이렇게 해서 대선 때 연대를 네.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물론 이 두 가지가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정현 대표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안 되더라도 호남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호남표를 끌어올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주변에서는 최소한 20에서 30%만 가져와도 성공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두 차례 대선 때 보면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가 그러니까 평균 내서 한 10% 정도밖에 그렇죠. 호남에서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정현 대표가 전대 과정에서 이 공약을 했던 게 호남표 20%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20%만 가져온다 그래도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 차장, 오늘 이정현 대표는 구체적으로 국민의당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네. 일단 국민의당이 지역적으로는 호남을 배경으로 하지만 그러나 이제 정책이나 어떤 이제 색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새누리당과 합칠 여지가 굉장히 많아 보이고요. 그런데 이런 점은 또 하나 감안을 해야 되는 게 이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합치려는 모습을 보이다가 자칫 새누리당의 이중대라는 이런 모습처럼 보이면 그나마 기반이 있던 호남 기반을 또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여권의 대선 후보라는 그런 인식이 많이 퍼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연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정현 대표의 오늘 연설에 대한 야당의 반응 이건 어떻습니까? 뭐 예상대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당의 비판이 강했는데 네. 국민의당에서는 특히 그 지역,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이게 편중된 인사 문제를 예.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인선은 영남권에 편중된 인선을 하면서 왜 갑자기 호남 타령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뭐 대표가 이제 호남 지역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호남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정도 이상의 의미 부여를 하지는 않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야당의 이 반응을 보면 야당에서는 지역적으로 이제 호남 지역이 자기들 텃밭인데 네. 새누리당에서 이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반발하는 거고 또 지난 총선에서 보면 새누리당에서 예. 이 호남 지역에서 국회의원 2명이 당선이 됐거든요. 이정현 대표와 정운천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점도 야당이 앞으로 이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이 연대론에 대해서 견제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정현 대표의 발언 배경에는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표가 부산 지역 언론인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크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자, PK가 중요하다는 거하고 호남에서의 득표는 안정적이다라고 했는데 네. 그런데 호남의 분위기는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정현 대표가 뭔가 이 빈틈을 좀 파고든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표의 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호남은 이 야당의 텃밭이고 네. 여당의 텃밭인 이른바 PK,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네. 표만 얻어오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거꾸로 이정현 대표의 얘기도 이 여당의 텃밭을 지키고 호남에서 못해도 한 20% 정도만 얻어오면 그렇게 해서 네. 3자 구도를 형성을 하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보면 그 더불어민주당이 그 여당의 텃밭이라고 했던 이른바 이제 부산의 낙동강 벨트에서 선전을 했거든요. 그렇죠. 부산에서 그러니까 5명이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내년 대선에서 호남 지역에서 일어나진 뭐 말라는 법이 없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지도부가 호남 지역을 굉장히 열심히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